꼭 한국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한국 음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뭐 물론 언어적인 문제는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좀 뛰어넘어야지. 어차피 나는 외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바이 마바사의 손진선 셰프님 그리고 케니님과 함께 합니다. 헤드셰프이신 아버지께서는 분주한 칼소리로 채워주셨고요. 다들 마바사라는 뜻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에피소드는 그 이름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거진 30년 전 호주를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의 상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호주 친구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케니라고 하고요. 저는 이 가족의 아들이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이제 디자인하고 공예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교직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가족 레스토랑 상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역할은 그냥 중간 역할이라고, 식당에서 중간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중간에서 매니징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디스트리뷰터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또 이제 주방과 앞 사이에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식당은 하도 작아서 딱히 정해진 이 사람은 이거 그리고 이것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모든 사람들이 이 주방 두 분 외에는, 이 주방 두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헤드 셰프가 뭐 쓰레기도 버리고 뭐 다 청소도 하고, 또 이제 제 헤드 셰프는 저희 아버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시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냥 본인들이 맡아서 하는 역할은 있지만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없다. 하지만 본인 가족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충실하다. 네. 저는 여기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야말로 중간에서 이쪽 저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어시스턴트 손진선이라고 하고요. 남편이 헤드 셰프고 제가 어시스턴트 하는데, 뭐 같이 다 어우러져서 케니 말한 것처럼 누구 역할 없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팟캐스트 질문들 좀 들어가기 전에 항상 궁금했던 건데, 상바이 마바사의 뜻은 되게 간단해요. 이제 저희 이제 발매일, 이제 여기 서비스 오기 전에 저희 식당, 그 전 식당 이름이 마바사였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한국에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제일 한국적이고 그냥 간단하고 하지만 조금 뻔하지 않는, 근데 되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가나다는 너무 그냥 뻔할 것 같고 라는 발음이 어렵고, 그냥 그 다음 거 마바사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냥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마바사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그 해석을 한글로 해석을 안 하고 영어로 생각을 하니까 뭐 mother, brother, sister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마바사고, 저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영어 발음으로 가능하고 쉽고,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딱 박혀서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생각하자 해서 생각해낸 이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로 이제 발메인을 마무리하고 서리힐즈에 왔을 때 발메인에서 정말 많이 찾아주셨고 알아주셨던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떻게든 끼고 가자 해서, 어차피 그리고 같은 가족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이 뭐 마바사로 하고, 이제 새 이름은 저희가 이제 새 이름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되게 우연치 않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름을 생각 따로 하고 있었는데, 둘 다 상이라는 이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상차림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둘 다 우연치 않게 그 이름이 딱 만나자마자 상 어때 해가지고 나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냥 상 그리고 바이 마바사로 하자 해서 그냥 상바이 마바사가 된 거예요.
정말 그냥 쉬워요. 쉽고 그냥 근데- 당연히 지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가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딱 와닿아서 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쉽게 그리고 상에서 밥을 먹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 사람한테는 우리 둘러 앉아서 다 식구들이 거기서 모든 게 일어났잖아.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상이 의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좀 뻔한 질문들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영역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호주 오시게 된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좀 걸어오신 여정을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호주를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1996년 1월에 왔거든요. 오래됐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나?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왔어요. 여행을 하면서 조금 살아보고 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아보고 그렇게 왜냐면 남편이랑 또 여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 가보고 많이 가보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호주를 기점으로 해서 좋으면 또 딴 나라 가서 2년 살고 이런 거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기도 하고 또 목적은 교육 목적이 있었죠. 애를 그냥 외국에서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어릴 때 유치원을 보내는 과정이랑 1학년까지는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근데 교육의 문제점이 이제 많이 엄마로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도와주는 교육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 오기는 왔는데 와서 이제 현실에 부딪히니까 가장 큰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뭐 다른 생각 다 접어두고 일을 열심히 했죠. 와서부터 조금 공부를 하고 오자마자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는 이제 아빠랑 일을 따로 했는데 뭐 아빠는 청소일도 하고 뭐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호주를 가면 우리는 음식 계통 쪽을 일을 해보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전혀.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결심한 게 무조건 음식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아빠가 워낙 음식을 잘해요. 워낙.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미각이 뛰어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감각이 아주 좋아. 그래서 나도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둘이서 음식 쪽으로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 생각은 하고 왔죠. 다른 거 다 접고. 근데 일단 경제적인 게 따르니까 아빠는 청소를 하고 나는 이제 식당에 취직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비지한 식당을 내가 찾아서 갔지. 근데 사실 결혼한 사람이라서 쉽지 않잖아. 앞에 웨이터 일하는 게. 그런데 그냥 해보라 그러시더라고. 경험이 없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집 식구들의 무기예요. 성실히.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근데 거기서 인정받아서 엄청 잘하고 매니지먼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딴 데서도 일을 많이 매니징 하라고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아. 내 거를 뭔가를 해야 돼. 그 사이에 이제 아빠는 이 음식점 일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냥 얘가 운동을 했어요. 여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내셔널 팀 바로 전까지는 갔으니까 하이스쿨까지 했어요. 나 하이스쿨 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간둔 건데 그 픽업을 여기는 픽업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경기를 뛰면. 근데 그 픽업을 해야 되면 누군가는 일을 하면 못해요.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이긴 하지만 그 일을 주말 일을 하면 못하니까 아빠는 이제 낮에는 쉬면서 애 픽업도 열심히 하고 저녁에 이제 청소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한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래서 뭐 쇼핑센터에 이 촉하는 거 재료 준비만 해주고 아침에 셋업 딱 해주고 그거 하고 뭐 이태리 레스토랑에서도 잠깐 일을 하고 그런 거를 했어요. 아빠는.
간혹 파타임으로. 그게 토대가 돼서 이제 아는 지인분이 시내에다가 뭐를 하고 싶은데 뭐 이제 이런 이제 친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찾다가 정말 너무 안 되는 가게를 시티에 한복판에 피트스트리트에 너무 안 되는 가게를 하게 됐어. 그래 같이 조인해서. 그래서 우리 부부가 뛰어들었지. 근데 쿡은 전혀 안 해본 사람이었거든. 뭐 원칙적인 그런 뭐 식당 일 같은 건 안 해보고 뭐 그런 재료 준비하고 뭐 그런 거나 해봤지. 근데 그냥 했죠. 안 돼도 망해도 그만이고, 왜냐면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그냥 싸게 한 거기 때문에 했죠. 했는데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대박이 났어. 정말. 그게 언제? 그게 우리가 2004년에 했거든. 거기를 2004년에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그 전 사람이 하루에 100불, 200불, 거짓말이 아니라 100불, 200불, 300불 그렇게 파는 식당도 있잖아요.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랬더니 식당을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손님이 없는 거야. 100불, 200불 그렇게 파는 거야. 근데 뭐 한 달이 채 안 돼서 지나서 500불이 올라가고 뭐 700불이 올라가고 1000불이 되고 그게 너무 쉽게 되는. 근데 찾아오는 거예요. 맛있다. 거기 시내 복판이긴 한데 약간 골목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데긴 하지만 정말 그 셰프가 손맛 거기에서 자신감이 너무 생겼지. 진짜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정말 사람도 많이 듣고 워킹 친구들을 정말 일 많이 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뭐 주방에 한 6-7명 일하고 예, 앞에도 홀은 컸어요. 허술해도. 근데 그게 이제 데몰리시 되는 건물이라 언젠가는 데몰리시 되는 건물이라 뭐 중축하고 뭐 하고도 못해. 시설도 없어. 근데 밥집이야, 쉽게 얘기하면. 점심시간에 회사원들이 12시 정도 되면 회사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런치에 그 시티는. 무서워, 정말. 요 땅이 무서웠었어. 너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뭐 5명, 6명 이렇게 오고 그리고 회사 분들도 많고. 그때 좀 경기가 좋았어요, 그때. 그래갖고는 정말 잘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5년 딱 했지. 2009년에 그 빌딩이 데몰리시 되는 거야, 이제. 그 빌딩 건물을 샀어, 그 투자자가. 그래갖고 데몰리시 되면 2009년, 5년 딱 하고 못하지, 접었지. 그리고서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죠, 2009년. 그리고 나서 한 1년 공백 기간 있고 찾아다녔지, 음식을 점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케니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가 그때 시드니 대학교가 거기 로젤에 있었어요. 그 미대가. 가까운데 얘가 하루 브런치 사주는 거야. 그 발메인에서 엄마 무슨 날인지 하여튼 브런치를 먹으면서 내가 나 이런 동네에서 그냥 식당을 한식을 정말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엄마는 너무 내 마음이 그 동네가 되게 좋아요. 캄하고 되게 아름다운 동네야. 그래서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시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꼭 한국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한국 음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뭐 물론 언어적인 문제는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좀 뛰어넘어야지. 어차피 나는 외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냥 외국 사람들한테 어차피 한식을 팔고 내가 외국 사람한테 돈을 버는 게 더 낫지. 한국 사람만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건 너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실력으로 컴페티션이 아니야.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메인을 찾았죠, 가게를. 그래서 찾아서 얘랑 나랑 의논해서 가게를 찾아서 거기도 이제 처음으로 셋업을 한 거지. 뭐 직접 페인트 얘가 다 해주고 뭐 식구끼리 다 해서 정말 시작했는데 거기도 완전 한식은 무진 동네예요. 전혀. 정말.
지금도 그렇게 그 동네는 예. 지금도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발메인 그런 에어리어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좀 있어요. 이 시티랑 서리힐 같은 데랑은 또 좀 틀려요. 오픈마인드가 좀 덜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모르기도 하고, 뭐는 안 되고, 또 모르고, 또 이게 뭐예요. 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말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호주는 지금은 한식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우리 맨 처음에 왔을 때랑 비교도 안 돼, 정말. 그리고 그 퀄리티도. 지금은 그때 그렇게 해서 발메인에 정착을 해서 사람들하고 좀 프렌들리하게 지내고 가장 좋았던 건 케니가 학교를 가까이서 해서 얘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고 사람들을 사귀고 뭐 교수님들도 오시고 학장도 오시고 뭐 또 케니가 학교 갈 때 꽤 잘했거든. 진짜 학교에서는 유명했거든. 그러니까 다들 지금도 뭐 사실 알아주고 얘 뭘 모르고 미대를 가긴 했는데도 아무것도 미술 한번 그려보지 않고 갔잖아. 미대를 좋아서 간 거긴 하지. 재주가 있으니까. 근데 뭐 학교에서는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계가 있잖아. 거기도 8년 했다. 9년. 9년. 정말 오래 하셨네요. 오래 했지. 그래도 어렵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기복이 너무 심해. 거기는. 그러니까 잘 되는 날, 안 되는 날에 이게 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안 될 때는 정말 너무 없고 잘 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스타프도 힘들고 그쵸. 요리하는 사람 준비가 것도. 힘들고 그게 프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고 정말 그거에 많이 스트레스가 많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고 학교도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 가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 싶은데 거기를 딱 접고 또 뭐 비즈니스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시내 쪽에서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로컬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이상하게 얘도 그렇고 저도 그거는 마음에 아빠도 뭐 우리 아빠랑 저랑 영어가 안 되는데도 그런 거에는 그냥 도전적이에요. 굉장히 그런 도전의식이 강해. 그래서 뭐든지 개척하고 해보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아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봐야지. 그리고 뭔가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이라든가 그 엔돌핀은 되게 인생에 좋은 이게 전환점이 돼요. 그게 이제 버틸 수 있는 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쪽에 옮겨서 발매인 사람들 너무 많이 와주고 또 여기 로컬 사람들이 저희 런치 스페셜 거의 찌개를 하거든요. 찌개를 제가 맨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그 저런 숲을 호주 사람들이 먹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안 먹어요. 뭔지를 몰라.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아하잖아. 김치찌개, 뭐 순두부, 뭐 우리 음식을.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건강한 음식. 그렇게 과정은 그래요. 저희. 아니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걸 진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훑어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